효과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울세라 써마즈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비용, 통증, 그리고 시술자의 경험치 변수 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리프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의 현재 상태 및 피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는 울세라가 1등이고 누구한테는 인모드, 브이로 어드밴스가 1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내원 환자분이 재미있는 질문을 하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레이저 리프팅 시술 종류가 많은데 순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막연하게 피부과에서 리프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게 써마지,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 브이로 어드밴스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들은 단순히 리프팅을 시술하는 기계 이름이고 실제 리프팅 시술은 리프팅을 타겟으로 하는 깊이와 에너지원에 따라 크게 2가지 또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에 감소하는 탄력을 개선시키고 쫀쫀하게 만들어 잔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부 진피층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 콜라겐을 자극하고 재생성을 유도하여 피부층의 밀도를 높이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초음파 리프팅은 늘어지고 처진 지방층을 받쳐주는 피부 근막층에 고강도 집속 초음파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 리프팅시키고 깊은 층의 콜라겐을 자극하고 재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2000년에 비침습적인 피부 리프팅 및 주름 개선으로 단극성 고주파 시술 기기인 써마지가 출시되었습니다. 그간에 없었던 방식이다 보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써마지만으로도 피부가 타이트닝이 되고 주름이 일부 개선되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고주파 시술의 원리상 개선되는 영역이 피부 진피층까지가 한계라서 처진 피부를 위로 올리는 데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다이나믹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 10여 년 후에 나온 것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입니다. 초음파의 특성상 조금 더 깊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층을 해먹처럼 지지지탱하는 근막 조직, 보통 스마스층이라고 부르는 깊은 곳까지 자극을 주어 늘어진 부위의 위쪽 방향으로 리프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층 타이트닝 리프팅은 써마지, 처지고 늘어진 이중턱, 불독살, 턱선의 개선 및 리프팅은 울세라, 이렇게 2가지가 거의 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시에 시술하는 울써마지도 많이 시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고주파 리프팅 계열에서는 인모드, 튠페이스 등의 기기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올리지오, 덴서티, 텐서마, 세르프 등의 기기들이 출시되어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 계열에서는 더블로, 현재는 4세대 브이로 어드밴스고요, 슈링크, 리프테라, 텐세라 등의 시술 기기가 개발되어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하지 못한 좋은 기기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2가지로 나눠 보는 방식이고요. 요즘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여 레이저, 3파장 레이저, 전자기파 등을 이용하여 자극하는 방식도 출시되어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과정에서 근육이 약해진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근육을 열 에너지로 자극하는 새롭게 출시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을 넓히거나 여러 층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기가 개발되면서 한 번에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이거나 필요한 부분에만 리프팅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및 필요에 따라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조금 더 깊은 층부터 물리적으로 쭉 끌어당기는 방식인 실리프팅과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페이스리프팅, 성형수술 등의 수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고주파와 초음파 리프팅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주파를 받아야 하는 유형으로는 에너지를 진피층까지 전달하여 콜라겐 재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타이트닝으로 리프팅 효과를 구현하는 기기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경우, 피부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신경 쓰이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의 질감, 톤, 탄력을 동시에 개선하고 싶은 경우 고주파 시술 기기가 효과적입니다. 초음파 리프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주파 리프팅 기기가 전달하지 못하는 더 깊은 피부층, 섬유 근막층의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리프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경우, 팔자주름, 입엽주름처럼 위쪽의 지방층이 처지면서 심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중턱이 신경 쓰이는 경우 초음파 리프팅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각 계열마다 다양한 리프팅 기기들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 속도, 전달하는 방식 및 정도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술하는 시술자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는 있나요? 이 순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앞서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해진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울세라 써마즈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비용, 통증, 그리고 시술자의 경험치 변수 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리프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의 현재 상태 및 피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는 울세라가 1등이고 누구한테는 인모드, 브이로 어드밴스가 1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그러면 혹시 추천하시는 리프팅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시술하고 있는 인모드와 브이로 어드밴스를 추천합니다. 인모드는 기존 고주파 타이트닝에 전기 자극을 더하여 늘어진 지방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미니 FX라는 핸드피스가 추가된 리프팅 기기로 인모드가 국내 런칭하고 나서 바로 구입해서 짧았지만 잠시나마 이 지역 최초 구매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울서마취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울서마취는 아무래도 고가의 시술이고 또 통증 때문에 수면 마취로 시술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구입하게 된 더블로 기계로도 시술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면 마취에 부담 없이 리프팅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울세라와 더블로를 선택하였고 더블로 골드, 브이로를 거쳐서 현재는 4세대 더블로인 브이로 어드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블로를 시리즈별로 거의 네, 다 해보신 거네요?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그 기계가 손에 익었고 또 하는 방식이랑 그런 것들이 좋아서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도 다 따라오니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효과만큼 그리고 제가 낼 수 있는 효과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계속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리프팅 시술이 고주파 리프팅과 초음파 리프팅을 동시에 시술하는 편이 많다 보니 브이로 어드밴스는 효과도 높은 편에 속하면서도 가성비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팅 기계는 사실 요즘에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여러 회사에서 다 나오다 보니까 수십 가지가 넘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다 사서 써보고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기계가 나한테 맞을지, 내 성향에 맞을지랑 또 지금 상황에 맞을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 한두 가지 정도, 초음파 계열에서 한두 가지 정도, 그리고 복합적으로 시술하는 거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구비해서 시술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부분은 제가 사용한 것도 있지만 또 학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오늘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프팅 시술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원이었습니다.